약간 경계를 해야 되는 조종의 어떤 징후 같은 것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양면을 보면서 그 상황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각과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지수 전체 시장과 관련돼서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다른 기관도 아닌 미국의 골드만삭스에서 그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죠. 시장 자체가 너무 시장 참가자들이 자신감에 넘쳐 있다는 언급을 합니다. 각종 실물 지표가 좋은 것은 좋다고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심리 상태를 조사하는 서베이 지표, 설문조사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 심리의 지수, 또 현재 소기업 낙관 지수 등 제조업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지수가 너무 좋게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작년 대선 무렵에, 작년 대선 무렵에 진단한 금년의 미국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낮춰질 것이다. 한 1% 정도, 이렇게 낮춰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실적과 관련된 다소 보수적인 그런 전망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실적과 관련 없이, 현재 확실히 그것이 확인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강한 나머지 그 상태에서 다우지수가 무려 16%나 올라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 제시됐던 금년 다우지수나 어떤 S&P 500 지수 연간 목표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미 그 짧은 사이 3개월 정도 되는 사이에 돌파를 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까지 많이 올라왔고 너무 또 심리지표가 뜨거울 정도로까지 현재 많이 달아올라온 것을 지적하며 이 정도라면 변곡 좀 지수 상투권에 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현재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현재 중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의 이격도는 높지 않습니다. 121선, 이동평균선과 현재 다우지수의 이평 차이를 보면 약 8.2%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종합지수가 한 7% 이상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탄력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조정을 좀 받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 현재 그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죠. 지수가 탄력적으로 여기서 바로 올라가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태 인점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시장을 가만히 보면 앞에서도 동일 종목들이 추천이 됐습니다만은 내수주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 유통주들이 좋죠. 오늘 같은 경우 제약주들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순환매 차원에서 그들이 올라갈 때도 됐지만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것을 염두에 둔 선취매수 개념에서 그들이 선택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의 조정의 시도로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반면에 그런 것과 관계없이 지수 우호적인 환경, 약간의 조정을 받더라도 어차피 N자형 형태로 우상향 지수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시각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경제 상황 등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런 당위성이 있다는 거죠. 이 점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출이 비교적 4개월째 연속 증가되고 있다 하는 것. 기업 실적의 사상 최고치. 현재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125조,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50조 원 정도에 달하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다 하는 것.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고요. 또 최근 들어 외국인들마저도 우리 증시에 컴백하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모드로 바뀌었죠. 이런 것 등이 이제 지수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다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할 것은 만약 이 상태에서 조정을 받지 않고 올라가든 또는 조정을 받고 올라가든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주체는 사실상 유일하게 외국인입니다. 그 외국인이 어떤 외국인이냐에 따라서 장세의 색깔이 크게 바뀐다는 건데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자금일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이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거죠. 작년에 외국인들이 12조 1,000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중 유럽계 자금이 8조 4천억 정도 되고요. 미국계 자금이 7조 원 정도가 유입됐습니다. 나머지 기타 지역에서 현재 아시아권만 따지면 4조 6천억, 전체를 따지면 약 3조 5천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계로 12조 1천억인데 가만히 보면 유럽계 자금의 포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시장 주도권을 갖고 있다 하는 거죠. 또 그들은 유럽의 자금은 특징이 있습니다. 유럽 지역의 정치, 경제적 이벤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더라 하는 것이죠. 작년 7월 달에 4조 원 정도 순매수, 물론 외국인 전체입니다. 했던 것도 결국 브렉시트 우려가 완화되면서 했던 것이고, 또 11월 달에 약간 순매도 했던 것도 당시 불거졌던 하드 브렉시트 및 도이체방크의 가진금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또 2월 초 중반까지 순매도 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그리스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 최근에 순매수로 전환된 것도 따지고 보면 그리스 문제가 완화돼서 어떤 해결점에 대한 윤곽을 잡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했을 때, 조정을 받고 만약에 그리스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이 된다면 적극적인 외국인, 그것도 유럽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유럽계 자금은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투자 기간은 미국계 자금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 미국계 자금은 짧아도 3년, 보통 5년, 10년 정도 장기 투자 자금이라고 할 때, 유럽계 자금은 그보다 훨씬 짧은 1년, 심지어는 몇 개월 단위의 그런 현재 짧은 기간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거의 베팅이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보편적으로 1년 내지 3년 정도 투자 기간이 짧은 편이다 하는 것이고요. 크게 보면 사실 치고 빠지는 전략을 자주 구사하는 그러한 자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그들은 종목을 일일이 다 보기보다는 시장을 먼저 보고 또 업종만을 봅니다. 그 중에서도 업종 대표주, 시장 대표주만을 집중적으로 공략, 매수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 한 해 가만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만 올라갔죠. 그 외에 이제 업종으로 본다면 석유화학주, 철강주들이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이 나왔다 하는 것. 그 중에서도 업종 대표주.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이 올라왔죠. 건설주 중에 현대건설, GS건설 등이 올라온 것도 외국인 매수와 직결해서 보게 된다면 유럽계 자금의 성격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올라갈 때 바로 올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계 자금이 주도를 한다면 그 외국계 자금의 성격에게는 외국계 자금은 유럽계 자금의 경우가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또다시 작년과 같은 대형주가 특정 종목이 주도하는 장세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포트폴리오 전략 구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